네, 다음은 임종혁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임종혁 대표께서 이제 로컬 2호점 대표를 하셨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회천 4동 주민자치 전 위원장이고요.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이제 김상화 사업 단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로컬 2호점 대표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여러 번 뭐 안 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지금 보니까 엮이게 된 그런 장관님입니다. 예. 네, 나름대로 이제 대표를 이제 맡아줌으로써 이제 노골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 잘 못 돼서 이런 자리까지 나오시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임종혁 전 대표가 오셨으니까 여기 로컬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임종혁 참고인께서는 그 노골 푸드 언제부터 이렇게 대표를 하신 거죠? 대표. 이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제가 뭐 2020년도 2월 24일 날 취임을 해서 또 4월 9일 날 제가 사임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내용도 뭐 정확히는 저는 뭐 그런 서류 관계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2019년도 봄에 우리가 주민자치 특화 사업으로 그 동사무소 앞에 꽃밭 가꾸기를 하는데 우리 뭐 김상화를 비롯해서 이제 로컬 식구들이 직원들이 많이들 와서 한 2달 가까이를 도와줬어요. 그 와중에 이 2호점이 생긴다는 것도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고, 근데 2호점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네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형님이 좀 이거를 좀 맡아주시오 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표를 맡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래 이 사업이 로컬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양주시에 의회에서 발의를 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직매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결국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자료를 보면은 2019년 6월 접수일시가 6월 5일인데 여기는 이제 개장 예정일은 29년 11월. 여기에 보면은 2019년 노골포도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신청서 해서 대표자가 우리 임종혁 참고인으로 돼 있어요. 네네. 맞는 거죠?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전혀 그거 자체도 서류 자체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저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그래서 사실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이상윤 대표도 오셔서 네. 실제 이제 그 추진했던 그 핵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하시는 이상윤 대표도 하는 얘기가 농협 경영체가 없으니 이렇게 좀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네. 임종혁 참고인도 뭐 김상하 씨나 그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 농협 경영체가 없어서 그 우리 임 대표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네네. 그럼 실제 그 농민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분들이네 따져보면. 그렇죠. 김상화를 비롯해 거기 일하던 식구들은 전혀 뭐 농민이라고 경영체가 없으니까 농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저 임종혁 대표님 이제 지역사에서 해천 지역에서 이제 많은 전 활동도 뭐 적십자도 회장님도 하시고 또 해천 사동 그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면서 이제 정말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으셨는데 맞죠?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연루돼서 뭐 최근에는 뭐 경찰서 조사 좀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제가 시에서 저를 고발을 한 거죠. 예, 그럼 피의자로 받은 겁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참 본인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궁금한 게 있고 그 최초에는 그 진선희 씨 알죠? 네. 이렇게 이제 양주 로컬팜 대표 김선희를 고발했다가 임종혁 참고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아신 겁니까? 아니요, 며칠 전에 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은. 그럼 농업기술센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최초에는 그 진선희 씨로 고발을 했다가 변경을 해서 임종혁 대표로 이렇게 고발한 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저희가 1월 11일 날 당시 그 대표자가 진선희 씨여서 진선희 씨를 이제 보조금 이제 반납하는 그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그 보조금 지급받을 당시 대표가 대표를 고발해야 된다. 거기서 변경하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양주경찰서 자문을 받아서 고발인을 바꿨다 이거죠? 예, 양주 경찰서에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바꾸라고 해서? 네. 그럼 그건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 좀 그 대표로 취임해서 네. 예전 임 대표님 내가 사적으로도 얘기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네. 들어보고 또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항은 또 언론 인터뷰에도 여기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언론 인터뷰에도 나는 바지 사장이었다.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 맞죠? 언론 인터뷰는 어느 언론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네, 여기 그 지역 뭐- 신문에도 네, 네. 지역 신문에도 이제 이렇게 보도된 걸 이제 본인이 봤는데 네. 나는 뭐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그건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신 거죠. 네네. 그럼 경찰 조사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면 그 기간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서는 진선 씨를 고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임 대표님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경찰 조사에서 좀 밝혀질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연이 생각할 때는 지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위치가 좋거든요. 옥정 신도시라는 그 큰 도시가 있고 또 인근에 또 해천 3동, 1동 뭐 이렇게 해서 인구가 거의 10만 가까운 인구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그 노골푸도 위치로서는 대단히 좋은 위치인데 그러면 그래도 대표님이시니까 그 동안에 뭐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골푸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그죠? 네. 홍보를 해서 그 영업은 좀 장사는 잘 됐습니까? 초반에 제가 2월 9일 날인가 오픈식을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사임할 때까지 4월 9일 사임할 때까지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오픈하고도 얼마 안 지나서 네. 농산물 그 납품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을 못했거든요. 예, 하긴 저도 집에서 표고 농사를 조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 봄에만 나오는 그 백화고를 몇십 킬로를 납품했다가 그것도 제 경찰서에서 제가 진술한 거로는 한 150에서 한 180 정도 저도 그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는 그런 대로 되고 농산물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표인 저마저도 계속 이 대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대금 있잖아요. 노골푸드 측에서
그 대금 밀린 거를 뭐 이렇게 정산해서 뭐 언제까지 정산해주겠다. 이게 노크푸드 쪽에서 그 문자 보낸 거 그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거 누가 보냈습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고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12월 10일인지 20일까지 그 정산 처리해 근데 거기에 주겠다는. 그 임 대표님 이름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은 노콜푸드로. 그때는 노콜푸드. 제가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네, 노콜푸드에서 이렇게 보냈다. 그거 보낼 당시에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죠. 근데 또 오해는 또 임 대표님이 보낸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4월 9일 날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는 아마 10월 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본의원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미 전 그런 문자도 발송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보조금을 지급한 또 관리감독기관인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이렇게 대응을 늦게 했을까? 예? 뭐 2월 달에 개업하고 뭐 3월 3, 4월 달부터 그 대금도 제대로 지불 못 하고 했다는데 예? 어떻게 해서 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10월 말쯤에 가서 노콜푸드 문제 있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일처리를 정말 늦게 했을까?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 대표를 제가 사임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3월 달인가 2월 달에 이제 오픈식 하고 3월 달쯤 중순쯤 됐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이 김상화가 이제 통장으로 뭐 좀 수천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알지 못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김상화한테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돈도 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저는 그 당시 담당 팀장인 임하구 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로컬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랬더니 그 당시 임하구 팀장이 그 보조금 자기네도 보조금 지급한 게 정산 처리가 안 돼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제가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가서 사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 3월 중순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이 등본상에는 4월 9일 날 사임이 된 거더라고요. 그 노콜푸드 그 사무점 뭐 개설하겠다고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돈 받은 거 있죠. 저 네, 사무점 그건 거래 내역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입점비를 뭐 이렇게 입점시켜 주겠다고 하고 돈 받은 것도 있죠. 네, 그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저는 금액은 잘 모르고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 3호점에 뭐 만두 사업권을 준다는 핑계로 뭐 6, 7천을 아마 이 사람이 투자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무점은 존재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김상화가 소문을 내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3호점 차린다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얘기 들을수록.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1호점도 마찬가지고 2호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개설하겠다고 뭐 정말 거짓말로 한 3호점도 그렇고 이게 그 핵심 다수의 농민 추진위라든가 뭐 임 대표님 같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사심을 가지고 본인들 욕심만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임하고 팀장하고 통화할 때도 그러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돈 일단 의회에서 주라고 해서 줬으면 그걸로 땡이래요. 책임 없답니다. 철저하게 저한테. 지금 보조금 관리 문제도 예. 우리가 좀 이따가 뭐 참고인 조사 끝나면은 뭐 따져볼 게 많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김상화 씨하고 그다음에
진선희 씨하고 이 부부죠. 네네. 예, 부부인데 이제 그 두 분들이 저 없는 없는 뭐 사무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돈도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님이시니까 네. 통장도 대표님 앞으로 돼 있었죠. 그렇죠. 제가 처음 7월 10일 날 이 거래 내역을 보니까 7월 10일 날 그 옥정 지점인가 거기 가서 통장을 처음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 김상아랑 같이 가서 개설을 했는데 김상아가 하는 얘기가 이 통장으로 보조금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때는 뭐 보조금이 제가 뭐 언제 들어왔는지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날 통장 만들어서 바로 그냥 김상아를 믿고 통장하고 카드를 전달해 준 죄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 작든 크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지출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출 결의서를 해서 그 대표한테 도장을 받고 네. 그다음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해놨다는 게 큰 문제 같고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저 임 대표님이 대표니까 야 지출 결의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다음에 내 도장이 찍히면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시스템을 은행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걸 해놨으면은 돈의 흐름을 그 임 대표님 통장으로 거래되는 모든 돈 문제가 대표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믿고 이제 그냥 해봐, 그냥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그 임 대표님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금 계시는 걸 뭐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우리 지역에서 이거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아까 뭐 임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팀장이 우리는 뭐 의회에서 승인해서 돈만 주면 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다 조사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 하겠다고 의회 보고 오면 의회에서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승인해주면 그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이 모두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조금 정산도 받아야 되고 매달 뭐 2번씩인가 뭐 나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저 매달 이렇게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농민도 만나보고 그랬으면 돈이 안 가고 있구나. 그러면 보조금도 주는 것도 중지시킬 수도 있고. 또 대표님한테 이게 돈이 이렇게 막 정말 흥청망청 막 돈이 돌아다니는데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이죠,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 책임자가 최소한 대표님이라도 찾아가서 그렇죠. 이거 돈이 이게 흘러다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경찰서 조사받는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전 경찰 조사받고 우리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국회 국정조사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경찰 조사받고 그러면 사실 답변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피해 볼 수 있는 거는 조사를 받으셔야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용기 내서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억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조사를 해서 좀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의원님들이 받아보신 자료 613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한번 살펴보니 여기에 등기부 등본에 농업법인 주식회사 양주 팜 로컬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대표이사로 등기부 등본상에 이렇게 나와야지 되죠. 여기에 보니까 대표이사로 사내이사로 임종혁 우리 대표님께서 임원에 등기를 했다가 2020년 2월 24일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감사 박철이 되고 대표이사가 바뀌죠. 근데 이런 서류상에 어떤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가 있을 때는 본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등기부 등본 자체도 경찰서 조서 받으러 가면서 알게 네. 됐습니다. 그 전혀 구경도 상식적으로 못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이거는 본인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추측이나 아니면 추측이건데 제가 이런 뭐 제 나름대로 또 밖에 일을 하고 뭐 농사도 조금 짓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네. 뭐 법원이나 이런 데를 세무서나 쫓아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그 당시 2호점 대표였던 박철희가 네. 그 대신해서 그 서류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공서 서류를 대신해서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제 도장이나 이제 그 인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팜 로컬 푸드를 그때 당시에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각종 통장이나 보조금을 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서류 작성이나 신분증이나 도장을 주신 거는 맞나요? 네, 박철희가 계속 저를 찾아와서 네. 이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전해준 일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했죠. 근데 뭐 이게 신분증 이렇게까지 네. 되리라고는 뭐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했던 거고. 대표로 간다는 게 뭐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시고 대표로 간다라는 말도 얘기를 안 하셨나요? 안 했나요? 박철이라는 사람이? 일단 뭐 서류상에 제가 대표로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 로커를 하게 되면 이 통장에 자부담을 넣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자부담이 12월 24일자에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통장에 언제 들어오냐면 임종혁 농협에 NH 농협에 찍힌 자료가 7,7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가 출처의 근거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예. 혹시 본인 통장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딸랑딸랑 모르고 찍히는 이런 그건 안 것도 해놨어요. 예. 이게 2019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변경 보고서가 2020년 2월 29일 날 변경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모르셨어요? 예, 저는 뭐 전혀 뭐 통장이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개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한테 걔네들이 뭐 보고를 한 적도 없고 한번 제가 이제 이 문제가 터져서 시에서 이 공문이 날라고 할 때 네. 제가 김상아도 한번 만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거 왜 이런 건이 터져가지고 자꾸 시에서 날라오는데 이거 보조금 정산을 왜 안 하냐 했더니 형이 그걸 왜 신경을 쓰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아가. 네. 왜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나한테 시에서는 공문이 날라오는데 알았으니까 조만간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어쨌든 존칭 생략하고 어쨌든 그 간단하게 질문하는 점 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니까 양주 농업기술센터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부 대상 교부금 결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결재가 나는데요. 교부 대상자가 대표가 임종혁이에요. 그래서 2억 9,100만 원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2억 9,100만 원이 교부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큰 금액이 결정이 되면 보통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종혁 대표님하고 혹시 통화나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나요? 뭐 따로 얘기했던 부분은 없고요. 네. 예, 이렇게 큰 금액이 됐을 때는 그럼 누구와 상의를 하나요? 보통 대표하고 얘기를 하든지. 저희가 그 문서상으로 이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인하고 뭐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고요. 네. 예, 문서 그 서류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서류로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혹시? 네, 현장 개업식 할 때도 개장식 할 때도 가보고 예, 현장에도 다 아니 가봤습니다. 중간에 개업식 하기 전에 이런 큰 금액을 교부 결정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대표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업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임종혁 대표가 있었나요 그때? 임정혁 대표를 사업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변경이 몇 번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양주 팜 로컬이 그 변경이 미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가 몇 번 전달이 됩니다. 양주시와. 근데 임정혁 대표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계셨죠? 알고 계셨나요? 임정혁 대표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모르고 계셨나요? 보조금 정산이 안 됐다는 공문은 3번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게 그거는 저하 인재근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개업 시기에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날도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업식 아침에 알았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개업식은 하는 걸 아는데 내가 무슨 인사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전혀 얘기도 못 들었고 근데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인사말을 해야 된다. 야 갑자기 무슨 인사말을 하냐. 그래서 그 인사말 자체도 김상화가 써준 대로 그냥 한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서류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다못해 사업자 등록증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주 팜 로컬은 2억 9천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를 자부담금을 제외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를 미래토탈이라는 주식회사 미래토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정혁 대표는 미래토탈에 대한 남태옥이라는 사장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미래토탈이라는 뭐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요. 공사에 제가 전혀 개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에도 가신 바가 없죠? 몇 번 구경은 하러 갔었죠. 구경 네네. 그때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데 뭐 봐도 여러 사람이 뭐 일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공사할 때 혹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몇 번 가실 동안에 못 봤습니다. 없어요? 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재근 의원님하고 한미령 의원님하고 우리 참고인한테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 다 모르세요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모르세, 모른다.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에 모르니까요. 뭐에 홀렸습니까? 뭐가 씌었나 보죠. 씌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씌었다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엮였구나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가
김상화를 그 전서부터 알지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아니 알지 뭐, 아니. 못한 알지 못한 분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4월 9일 그 짧게 대표 맡은 동안을 그걸 해주는 분이 어떤 사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제가 형제지간에도 안 해줍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누가 이해합니까 이거를? 이 대표를 절신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이 어려운 거를?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맡고 있을 당시에 그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김상화를 소개를 받았고 항상 홍성표 거기 아니 제가 홍성표 의원님을 믿고 했겠죠, 그런데 네네 일단 뭐 홍성표 의원을 뭐 믿은 것도 있지만은 이 사업이 양주시 의회나 의회에서 발의해서 양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하니까 저는 그냥 그 정도 믿고 제가 또 이거를 맡게 된 거지 다른 전혀 제 사익을 위해서 이거 맡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내용을 보면요,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하셔, 뭐 지역사회 우리 적시자까지 하셔. 이래서 그것도 안 하시고 판단을 못하는 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중요한 위치에 회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보는 거 보니까 뭐 자부담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등기가 바뀌어서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등기 오는데 땅 하나 요만한 거 매매를 해도 인감이 첨부돼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당장 다시 고발을 하셨습니까? 본인이?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4월 말일에 접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경찰서에서는 뭐 일정 조절해서 연락 주기로 했어요. 경찰서 가서 귀신이 씌었나 보다. 아니.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진술서 나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돈 1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거 뭐 가지고 살림합니까? 거기에 그 대표 정도면은 사람들이 어유 우리 대표님 어머니 뭐 우스커 쓰고 좀 돈 월급도 타고 그런 거 들어갔겠지. 제가 보는 관점을 지금 보면요, 우리 임종혁 장관님하고 김상하고는 어떠한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지금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네.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답변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약속이 없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로 있는데 김상하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그만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는 이미, 그때 예. 조져야죠. 그때 조졌어야죠. 그때 내가 이런 사실 때문에 그만두기 때문에 경찰에 먼저 고발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왜 했냐고 지원 같은 거 그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는 궁금합니다. 대표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김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데 포천에서 다 이러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대표까지 맡아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김상화가 뭐 포천에서 뭘 해먹었는지 그런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문제가 밝혀지고 터지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아니 제가 알기에는 우리 판단하실 적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뭐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무나 접근해서 우리 임교실한테 하면 다 해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 여기만 유난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해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모르세요 할 것 같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임재균 네, 임재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 때 이제 보조금이 이렇게 뭐 지급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우리 담당 시청 이제 직원이 네. 출장을 대부분 나가거든요. 출장을 나가서 그
그런 게 보조금이 뭐 이랬다라는 것을 혹시 상황 설명 같은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하고 팀장하고 대판 그 전화상으로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줬으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자기는 철저하게 뭐 현재 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철저하게 책임 없다 자기네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했던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주무관이 하죠. 우리 김지혜 주무관이 그 당시 했습니까? 교부 결정 말씀하시는 교부 결정해서 이제 예. 그 보조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급해서 그 당시에 출범할 때 대표였다고 그러니까 그 전 뭐 아까도 보니까 그 신청서 낼 때 보니까 2019년도 신청서 냈죠. 2019년도에 그때도 이제 대표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보조금을 이렇게 노콜푸드에 줄 거 아닙니까? 그 주면은 지금 우리 임 대표께서는 전혀 전 상황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최소한 가서 그냥 뭐 출장 안 나가요? 아니면 전달을 할까 합니까? 전화라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뭐 들어갔다 뭐 입금이 됐습니다라고. 일단 신청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었고요. 그럼 누가 그 받았죠? 제 전임자분. 전임자는 여기 없어요? 예, 전임자분은 참고 아니 직무로 안 나오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팀장님은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저기 산림형 팀장입니다. 한번 답변. 왜냐하면 그 우리 임종혁 대표께서 그 당시에 대표인데 보조금 지급되고 뭐 이런 과정하고 또 집행되고 뭐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표인데 대표를 뭐 한두 번이라도 찾아가서 뭐 상황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업이 김상화 단장하고 단장하고 저기 저 대표가 어머니 다른데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근데 뭐 먼저나 항상 대표님들하고는 거의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점장 한 친구가 실질적으로 서류를 다 만들고 오니까 그 박철 점장하고 김상화 씨하고 그러니까 서류 만들고 뭐 제출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돈 줄 때는 예. 돈 줄 때는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죠. 대표한테. 그게 왜냐하면 대표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 돈을 줄 때 뭐 돈 들어간다고 일단은 거기 박철이나 김상화한테는만 했지만 대표한테는 얘기 뭐 못했습니다. 아,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돈 주인한테 돈이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 돈 안겨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야 돈 들어가니까 써. 이게 잘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임 대표께서 전혀 몰랐다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농업기술단에서 지극히 잘못한 겁니다. 예? 어떻게 통장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로서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대표 명의로 들어가니까 임정익 대표는 당연히 이제 돈이 들어가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상황. 돈 주인한테 연락해 주는 게 어디가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한번. 통장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도 마치 은행에서 대출 받든 뭐하든 주인한테 연락까지 통장 주인 아닌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자 돈 들어가니까 집행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센터에서 이런 거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임종혁 대표가 돈 들어온지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통장으로 저 보조금이 3억이 들어왔어. 그럼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임종혁 대표님. 당연히 쓰죠. 예? 내 통장에 보조금이 3억이 들어와 내 돈도 아니야. 그거 다 노콜푸드로 해서 집행할 돈인데 그 3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주민자치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해봤으니까요. 근데 돈은 대표한테 넣어주고 연락은 엉뚱한 사람한테 연락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책임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바로 관리감독 책임입니다. 관리감독 책임. 뭐 다음 시간에 뭐 좀 따져볼 거고요.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뭐 혹시 또 저 임종혁 참고인 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뭐 제가 명의를 빌려준 뭐 잘못도 뭐 김정길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은 철저하게 저는 처음부터 이 김상화나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이 포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기라는 걸 한번 당하려면은 어떤 하다못해 경찰이나 검사도 사기는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김상화를 믿고 대표를 맡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양주시나 양주시 의회를 믿고 저는 대표를 맡았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터지고 나서 다 나는 잘못이 없다, 책임 없다 하는 이 자체가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양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대로 또 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은 뭐 나름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도 제가 좀 잠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이거 2호점 들어갈 때 이제 정산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당시 자부담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먼저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런 관계는 잘 하셨는지? 네, 자부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그 당의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거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했죠?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알았습니다. 지급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좀 더 오늘 말고도 다음번에도 이제 준비를 해서 더 상세하게 진입 파악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임종혁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어떻게 이 농업법인 회사 설립하는데 이제 보조금을 거의 한 3억 돈을 주면서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 회사에다가 어떻게 3억을 퍼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것도 뭐 신문사 내용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는 바람에 여기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나중에 알았던 부분이고요. 우리 의회는 약간의 좀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는 농가들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을 올렸을 때 적절한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에 대한 거를 어떻게 조건에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다음 또 참고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임종혁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셨나? 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임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성표 의원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본인 소개와 함께 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연일 로컬푸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창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종일 의원님, 임정인 의원님, 한미령 의원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2014년도에 농업은 미래다, 농업은 생명이다 슬로건을 갖고 2014년도에 시의원에 당선돼서 그때 공약사항이 로컬 푸드를 만드는 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취지로 농민들의 그때는 대세가 이제 그 로컬 푸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푸드를 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좀 소득도 좀 올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과 존경하는 김정길 의원님 같이 해서 8분이 저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대표 발의해서 뭐 지금도 뭐 위원장님도 잘하시고 뭐 한미령 의원님, 임정근 의원님 다 있다시피 저희가 로컬 푸드를 활성화시키려고 완주도 좀 댕겨서 교육도 갔다 오고 저희가 행감 때도 항시 로컬 푸드에 좀 많은 관심 좀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로컬 푸드가 좀 잘 활성화되도록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전부 다 행정감사라든가 다른 데 댕기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2020년도에 본의원이 그 공공급식 조례안을 좀 만들면 우리 농민들의 좀 소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공공급식 조례안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그 전에 푸드 풀어내는 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신 의원님들이랑 다 해서 작년도에 예산 5천만 원을 세워서 그 실제 계약을 4,750만 원을 했습니다. 그 한국 마케팅 유통 컨설팅 회사를 줘서 2020년 11월 11일 날 해서 2021년 5월 25일에서 한 5월 17일 날 중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 의원들은 이 로컬 푸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원님들도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여기 양주시 의원님들은 우리 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 판매처랑 만들까 해서 이런 푸드 프레이랑 공공급식 조례안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인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시의원들은 뭐 했냐 이런 말을 들을 적에는 참 로컬 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을 2015년 2월 15일 날 만들면서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농가들이 고소득을 그 다른 걸 안 하고 조금씩 만들어서 로컬 푸드 매장에 내면서의 그 행복감 이런 걸 완주 이런 여러 군데 댕기면서 봤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 김정길 의원님 존경하는 김정길 의원님도 축산업을 하시지만 우리 지금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 오늘 참고인들이 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다가서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맨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왔을 시에는 같이 상생을 하고 매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참 말씀을 해주셔서 본의원도 그렇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걱정들 하셨습니다. 이게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더 좋은 이런 큰 실패를 해서 좀 잘 다듬어진 매장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 다 갖고 계실 줄 아는데 너무 의원들한테 일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본의원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왜 더 좀 더 열심히 못했을까? 하지만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법인회사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회사에 가서 땅콩 100원인데 너 80원에 팔아.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로컬푸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의견은 천천히 받아도 되죠, 위원장님. 예. 네. 원래 이 농민이 로컬푸드 주인입니다. 저도 주주지만 저는 공익성을 갖고 뭐 돈 남자고 투자했겠습니까?
로컬푸드 매장 댕기면요 일반인들 하는데 다 적자입니다. 공공성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소비자가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주분들이랑 우리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갖다 납품하는 사람들이랑 우리 또 농가들이 지원받은 뭐 저온저장고 뭐 비닐하우스 뭐 비닐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전부 다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와서 이게 터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미령 의원님, 임정은 의원님 얼마큼 로컬푸드에 대해서 완주 가서 100몇십억씩 투자해서 말씀들 다 들으셨잖아요. 저희도 답답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어느 농민이 하나 와가지고 이 로컬푸드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고 의원들 뭐 하느냐? 여기 부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작년에도 부시장님이랑 저 과장님이랑 얘기도 했습니다. 김우로 농업인 대표랑 지금 가자는 방향성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라. 그분도 그랬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었으니까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박찬홍 창건위님도 저희 방에 와서 자잘맛을 떠나기 전에 이런 걸 토대 삼아서 잘 갈 수 있는 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보면 뭐 시장 얘기하고 시의원 얘기하고 저희는 절대로 농민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소득증대를 올리게 해드리려고 그랬고 소비자들한텐 더 좋은 물건 우리 양주시에서 안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은 농민들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뭐 일말에 뭐 제대로 뭐 못한 건 있겠지만 농민들이 한다는데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다 농민들 대표들이 와서 신청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기일 동안 의원님들 고생하시고 또 우리 양주시의 농산물 납품해서 피해본 농가들 상당한 안타까움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 깊숙이 더 신경 써야 될 텐데 못하는 점 이해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고 이렇게 작은아마 인사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님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로컬을 그동안 하여튼 키우기 위해서 애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홍성표 참고위원의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표 동료 의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 부득이하게 또 이 자리까지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성표 의원님께서는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11일 날 제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월 11일 날 제정했습니다. 2월 여기 12월 11일 날이라고 네. 예, 자료에는 되어 있어서 이거를 초창기 12월 달에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제 공약 사항이용도 했었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 그 단체들 네. 그때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랑 해서 그 로컬푸드의 그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해서 네. 그때 만들었습니다. 필요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네. 본인이 잘 먹고 죄송합니다.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익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의미인데요. 조례를 살펴보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납품 농가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지 되고 농산물의 판매 가격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양주시 농산식품을 취급해야지 되고 기타 등등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제5조는 육성 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20조 소비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소비자는 농민을 말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인데 이 뜻은 그리고 제21조는 가공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은 인증을 통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유효 기간을 정해야 되고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조례들이 다 내용들이 담아 있는 건데 맞나요?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사익을 하는 조례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위한 조례인 건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2015년 12월 11일 날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원회가 언제 발족을 했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언제 발족을 했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위원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제 얘기를 해서 위원회가 19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시의원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제 위원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건 모두를 담고 얘기를 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때 김효로 의자 그때 위원장님이셨었나 저는 이제 일반 의원이었었고요. 이제 그 생산자랑 소비자들이 다 나와서 그 생산하는데 그 필요성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창구였습니다. 네. 위원회는 위원장을 설치를 하고 위원회 및 위원은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대상자의 심사 굉장히 중요한 의결 기구입니다. 네. 그거는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탄생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왜 구성을 2019년에 했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주시죠. 당시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허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처음 제정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로컬푸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탄생을 했다면 오늘날 로컬푸드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러한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챙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례는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거 하나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호점에 부인이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죠? 했었죠? 네,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설일 뿐이고요. 네. 저희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좀 쉬는 기간에 그 로컬 푸드의 반찬 매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네, 원래 그게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저도 그건 뭐 제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이 방송본을 안 싣고한테도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사실 관여를 잘 안 했습니다. 나중에 뭐 좋은 취지로 해서 네. 그 점장이신 그때 김부영 님께서 좀 노시면 와서 남이 장사하는 거 우리 농산물 좀 시드는 거 이런 거 먹을 만한 거 쓸 만한 건데 좀 해서 음식 좀 해서 좀 해줬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안식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안식구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공공성으로 가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업성으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힘드냐?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있어서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거기 매출 얼마나 돼? 그랬더니 아마 많은 적자 나실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라. 당신이 좋아서 당신 발로 들어갔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해라. 거기는 그 뭐 위원장님 뭐 잘하실 겁니다. 아마 뭐 김정일 위원님도 거기 가보셨을 테고 그 로컬 푸드 매장에서 반찬 가게 한다는 건 전부 다 국산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나오는 그 재료를 가지고 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15%를 띄고 나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한 식구 월급은 하나도 아마 판매. 아까 한민영 의원님 보니까 판매 쭉 본 거 보면은 거기에 판매가 한 나왔을 겁니다. 네네. 아마 우리 한 식구 월급 직장 댕기는 거 반도 아마 못 벌었을 거라고 본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건 우리 한 식구가 결정해서 한 문제니까 그게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시에 김부영 점장이 부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애초에 당초에 본 의원이 이제 그 자료를 볼 때는 김부영 대표가 원래 기존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가게 다른 그 재료를 쓰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시든 거 그러니까 당일에 판매하다 남은 재료를 좀 반찬을 만들어야 되니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만들게 됐다. 최초의 시차원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맞습니까? 하여튼 뭐 그건 당사자들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 혹시 그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좀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게 좀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와 관계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한 걸로 김부영 점장 그만두고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그만뒀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2호점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 관련이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2호점과 관련된 혹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글쎄요, 저뭐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뭐 그 우리 저 종정 건물입니다. 네. 종정 건물이고 뭐 종정 건물인데 뭐 그 뭐 종정회 회장님이 있고 간사 있고 거기 위원회도 있고 그걸 뭐 내가 뭐 로컬푸드에 소개시켜줄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 뭐 우리 딸의 그 매장에서 꽃을 팔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꽃 판 적 있냐 그랬더니 한 총 매출은 한 90만 원 정도 팔고 못 받은 건 몇십만 원 된다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또 기자님이 전화가 오셔서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예. 너 혼자 있냐 그랬더니 거기 매장에는 뭐 카네이션 갖다 내는 사람이 있고 귀목 갖다 내는 사람이 있고 로컬푸드 상호를 갖고 15%에 띄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겠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 3개월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꽃가게를 한 개를 점포를 전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꽃가게 점포에 그 꽃종의 하나를 납품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뭐 3,000원, 뭐 5,000원. 우리 저 딸 얘기 들어보니까 최고 비싼 게 뭐 10,000원 미만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우리 딸 얘기니까. 그러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화초나 화분들을 납품을 하는 사람 중에 한 한 명이었다. 사람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종종 건물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 분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종종 건물에 이 로컬푸드 건물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럼 과장님이 아십니까? 김덕관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다시 깊이 들어갈 텐데요. 요 얘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뭐 옥정도 있고 또 더 좋은 상가들이 있고 빈 건물도 있고 좀 그때 그렇다고 27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료에 보면 그 상가가 그닥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2억이 넘는 거의 3억 정도나 주는 돈을 주고 양주시는 그 건물을 선택을 했는지가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허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시에서 선택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2호점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법인에서 예,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선택을 해서 예, 갖고 온 건가요?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이 나가게 된 거고요. 그럼 2호점에 고시 공고가 났나요? 이렇게 2호점을 이렇게 뭐 아까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인가 한 달 정도 고시 공고가 나고 그거를 모집 공고가 났는데 2호점도 그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1호점은 그때 제가 하진 않았지만 AT에서 네, 로컬푸드 그 모집 공고가 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 2호점은 저희 시에서 최초의 그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려 했던 건 아니고 네,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그 보조 사업이 있는데 네. 2호점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인에서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해서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이미 알고 그 서류를 챙겨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 추진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알고 알아가지고 가져왔다? 왔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저희 그 양주시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이제 답변 좀 잘해 주셔가지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또 부인 문제, 또 따님 문제 이렇게 반찬 가게 하고 또 꽃 관련해서 이해가 좀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노골프도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각종 뭐 언론이나 또 이런 데서 아까도 뭐 누가 참고인이 뭐 진술하기를 뭐 비호 세력이 뭐 있다 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노골프도 조례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회에서 노골푸드를 육성을 해서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발언도 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노골푸드에서 그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뭐 임지근 의원님 뭐 잘하시겠지만 뭐 의원님들이 뭐 얘기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뭐 쏠려서 일을 못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의원님 뭐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뭐 농사에 대해서 무지 관심 많이 갖고 관심 많이 계시지만 있죠. 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그런데 귀 기울일 것 없이 좀 더 뭐 여기 있는 뭐 의원님들 전부 다 단체가 우리 푸드프레는 왜 만들겠습니까 이게 다 농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절대로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노골푸드가 그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관련돼서 아까 한민호 의원이 뭐 질의 잠깐 했지만 또 그런 문제 또 2호점 전 개설하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홍씨 문종 전 건물 토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저 임진혁 대표 잠깐 들으셨죠? 김상아 씨 소개시켜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진실인지 오해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제 항상 그 뭐 언론에서도 가끔 저한테도 전화 옵니다. 사실은 그 특위위원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이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이제 결론이 날 걸로 저는 봐야지고 특히 이제 그 2호점이 홍씨 문종 그 건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 오해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고 그 문제는 뭐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회 때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그럼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집행부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 있으면. 이 책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임차 의향서가 있습니다. 남양 홍씨 상가에다가 임차 의향서를 이용기 대표이사, 그 당시 이용기 대표이사가 보냅니다. 2019년 5월 27일에. 맞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 1억에 임대료 450. 자료에 있으니까요. 예. 네, 맞죠? 자료, 네, 예, 그래요. 그럼 619페이지 뒷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양홍 씨 초하 공파가 임시 총회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근데 임차 의향서는 5월 27일 날 보내요. 근데 임시 총회는 5월 18일 날 합니다. 오전 11시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사비 뭐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뭐 예금 현황, 예금 돈이 있고 그래야 이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노콜푸드에서 요 위치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텐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서 그 위치가 적당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1호점의 위치보다는 2호점의 위치가 네. 옥정 신도시하고도 근접돼 있고 또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또 덕정 그걸 했죠. 아파트가 네. 있고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점이 지금 잘못된 거 그 당시에 파악하고 있었죠. 1호점이 잘못해 가고 있는 거. 아까 뭐 딸기 농사짓는 권호중 씨가 참고에 나왔을 때 가서 보니까 뭐 물건도 진열도 안 돼 있고 뭐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판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납품했다가 손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호점이 지극히 잘못되고 있는데 2호점을 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판단 안 해보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1호점이 오전에도 이제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도 초까지는 좀 잘 됐고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얘기하는 게 2호점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2018년 잘 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여기 초까지는 잘 잘못됐을 됐었고 때. 그 이후에 이제 좀 하향세로 가다 보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게 맞고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뭐 홍보비도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했는 차에 그럼 근접성이 좋고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2호점을 하게 된 1호점이 안 되는데도 왜 2호점을 해주게 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마침 경기도에서 이제 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호점으로 정할 때 이게 좀 그 남양 홍씨 그 종종 토지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그거는 다 뭐 소리 받아봤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한번 깊게 생각을 좀 해봤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루점 관련해서 그 정산도 안 되고 있는데 2호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그 센터에서 이렇게 할 때 추진할 때 그러면 이거 그때도 시장님 결심을 받고 했습니까? 아니 아까 저 참고인으로는 우리 저 권호중 참고인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결재권자가 시장님까지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서류 좀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져오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로컬푸드가 그 준비 단계에는 본 의원이 이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농민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농산물 로컬푸드 농산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 가까운 데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납품함으로써 농민과 또 그걸 드시는 소비자가 이렇게 참 좋은 건데 결국에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게 안 됐으면은 반드시 또 책임 소재가 따르는 겁니다. 안 됐으면 그냥 뭐 아까 얘기 뭐 했지만 돈 주면서 대표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저 홍성표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뭐 잘해보자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다 인정하고요. 저 완주 갖고 다 해서 근데 이제 잘못되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도 있고 뭘도 있고 뭐 비호 세력이 뭐니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또 그런데 초점이 맞춰서 가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튼 이렇게 또 하필이면 또 저 홍씨 문중에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오해성도 있고 뭐 이런 아까 뭐 모르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 이제 할 때 더 상세하게 이제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홍 의원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 할 때 그 뭐 이용규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홍씨 이제 문종에다가 이렇게 할 때 의원님한테 뭐 자문을 얻었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뭐 출약 의견서기 보내고 할 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잘 알다시피 저는 뭐 전체를 다 합니다. 뭐 처음서부터 로컬푸드의 시작서부터 뭐 중간에 뭐 저희가 개입을 못해서 그랬었지만 그 흘러가는 방향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이제 종친의 건물을 지는 건 알았습니다. 건물을 지는 건 어디다 짓는 거 알았는데 어느 날 뭐 들어보니 그게 로컬푸드가 글로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장소 좋고 예? 근데 보니까 세도 그렇고 보증금 보니까 좀 저렴하게 얻은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님이 생각을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게 뭐 2층 건물에 뭐 평수도 괜찮고 뭐 그때 뭐 임재근 의원님도 그 개업식 때 오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잘 얻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때까지 그는 그 전의 일은 모르죠. 그건 종종 일이니까 뭐 임재근 의원님도 뭐 종종에 가면 종종에서 하는 일 다 모르듯이 저도 일일이 그런 거 저한테 얘기 안 합니다. 종종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성표 또 해? 자, 김정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다 여기 아시지만 홍성표 의원님이 뭐 적극적이고 뭐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맨 처음에 로컬푸드를 할 때 저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없었던 부분인데 그 홍성표 의원님이 그 추진하는 걸 보고 좀 대단하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말을 보면
현실은 뭐 이렇지만 맨 처음에 녹고부들 추진할 때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사실 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누가 뭐 어떤 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 아들도 예산 받았다고 매스컴 타는 판에 뭐 당연히 그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뭐 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상하 씨하고 우리 임종혁 씨하고 우리 홍성표 의원님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같이? 많을 겁니다. 뭐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는 덕정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뭐 임종혁 그 대표는 그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지역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상하 그 단장이라 했던 친구는 저랑 아랫집 사는 그 아버님 때서부터 다 알았던 그 후배입니다. 뭐 저한테 한 8년 이 정도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서 보다가 뭐 그리고 한참 동안 못 보다가 로컬푸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 정도입니다. 그럼 뭐 김상하 씨가 이런 일을 만들려고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저는 뭐 후배들이니까 뭐 선배된 입장으로서 그 김상하라든가 김상하 그 안식구라든가 보면 뭐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지 그게 로컬푸드랑 연관이 돼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아주 친분 좋게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든 가까이 지내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김상하 씨가 로컬 푸드를 망가뜨리는 건 지금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표 의원이 왜 파악을 못했을까 중간에 그렇게 가까이 그 친동생처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홍성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3자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 맞습니다.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신던되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의 로컬푸드에 대한 게 대화 전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이 힘든 거는 힘든 대로 좀 풀고 농민들이랑 좀 대화를 좀 많이 하고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로컬푸드의 그 위원회가 뭐 여기 저 의원님들도 다 우리 완주 갔다 와서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엄청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졌으니 그쪽으로 좀 많이 좀 가서 대화를 해라. 예? 그럼 지금 그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김상하 씨가 지금 행방 불명이 됐는데 그 행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계십니까? 전혀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없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알고 있겠고요. 네.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그 종종의 총무를 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종종 올랐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집안일에 가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네. 우리 홍성표 의원도 뭐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받는 부분은 홍성표 의원도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 따님이 꽃가게에서 아까 뭐 꽃을 팔고 뭐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료, 매매 계약서, 매매 그걸 체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자, 존경하는 예, 김정일 의원님. 저희 딸이 나이가 40입니다. 애가 둘인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인데 그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좀 많이 봤겠죠.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너 애들 키우는데 가작가기라도 하려면 여기 갖다 꼭 팔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천 삽니다.
인천 살아서 그 매장 가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요만한 게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써놓은 게 우리 딸 물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그냥 로컬 푸드 해가지고 바코드 이렇게 찍혀서 그거 팔면 15% 뛰고 자기 3,000원 팔면 몇백 원 떨어진다 그러던데요. 제가 네. 이제 어떻든 뭐 그 매점의 규정상 예. 뭐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서를 어느 부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 일반적인 사례에 봤을 때는 임대계약서를 써야 거기에 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을까? 아. 과연 그게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김승길 의원님. 예. 의원님 저 매장 다른 데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예. 네. 자, 뭐 품목이 뭐 내가 이거 저 우리 딸을 뭐 저거 하려는 거야. 우리 딸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서를 보내면 우리 딸이 뭐 성인이고 나이가 뭐 40인데 여기 못 올 일도 없으니까 우리 딸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뭐 모든 걸 전부 다 매장에 갖다 놓는 분들은 그러면 전부 다 매장 계약서 있어야 됩니까? 저 배추 몇 포기 팔고 농민이 저기 아까 보니까 저 건 9번 딸기에서 저분 말에 무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하나에 의해서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바깥에서 눈물이 덜컥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없어도 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각 매장에 갖다 놓으면 15%에 떼어서 하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딸을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시면 우리 딸이 총 매출이라든가 이걸 좀 다 볼 수 있게 않겠습니까? 이거 뭐 검찰도 아니고 예, 이게 김정일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든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도 있고 현재 이제 시에서 지는 마을 기업 사업이 지금 있죠. 네. 우리 양주시에 2개 마을 기업 있어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모님이 청년 실업 자금을 받지 않았느냐. 의원님, 아니, 이제 이게 제가 로컬 푸드 얘기입니까? 자, 아니면 그러니까 민 얘기를 하시는 아니, 겁니까? 그래서 김정길 의원님. 아니 그래서 아니야. 남은 김정길 의원님 아니 그게 아니라 로컬에 관한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범위를 부분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정부였습니다. 같은 뭐 의원을 떠나서 싸잡아서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의원 사람들은 똑같다. 뭐 누군 낫고 누군 못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일 의원님 뭐 잘 알다시피 그 법인 회사입니다. 예. 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한 식구 지분이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정길 의원님이 당장 가서 그 등기부등본 띄면은 처음서부터 여태까지의 그 지분이 얼마 있는 게 다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말이랑 김정길 의원님 저 가서 그 등기부 띄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로컬 푸드랑 관여되지 않은 일반 그 마을 기업에 대한 걸 갖다가 여타 하시면은 본의원이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전 거기 주주도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하고요. 어떤 우리 홍석표 의원님이 우리 로컬 푸드에 대한 뭐 조례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침체가 됐고 어떤 면으로 뭐 망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2호점 망했던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해서 진짜 이 농민들이 좋은 그 재배해를 해서 뭐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배추가 됐든 빨리 납품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리시장에 납품했을 때는 8%지만 롤코푸드에서는 12%, 15% 줬기 때문에 개인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양주시에 가까운 데서 농민을 신선하고 그래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빨리 농촌지도서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지금보다도 빨리 준비를 해서 살려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뭐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홍성표 의원도 관심있게
또 함께 네.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네, 김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참고인 임종혁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양주시 의회 홍성표 의원을 믿고 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거기 물론 농민들의 피해도 있었지만 제 2호점에 임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인들도 홍성표 의원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 네. 제가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제가 과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의원님? 의원님 신분으로?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그냥 전혀 간단하게만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네. 집행부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지침대로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까?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시설물의 양도, 임대, 이전, 용도 변경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관 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 임대 등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호점은 로컬푸드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 매장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까? 예. 그럼 도지사에게 승인 받았습니까?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이거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입니까? 과장님 그냥 개인 생각입니까? 지침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해석입니까? 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오늘이나 바탕으로 해서 오늘이나 며칠 동안 검토를 해서 화요일이죠, 의장님? 위원장님 화요일입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